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년 3월 9일 정오입니다. 1년 전을 생각합니다. 1년 전 대통령 선거 투표 날이었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저를 포함해서 윤석열 후보가 상당한 차이로 약 10%포인트 차이로 이길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그날 저녁 6시에 방송 3사의 출구조사가 발표되었습니다. 그걸 보니까 0.86%포인트로 이긴다. JTBC 조사에서는 윤석열 후보가 지는 걸로 나왔어요. 그래서 아주 피를 말리는 개표가 시작되었습니다. 자정까지는 이재명 후보가 리드를 하다가 자정을 넘기면서 그 출구조사대로 윤석열 후보가 앞서기 시작해서 새벽 한 3시, 4시쯤 되니까 0.73%포인트, 표차로는 24만 7천 표 차이로 승리가 확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주 인상적이었던 것은 이재명 후보가 아주 개표가 끝나기 전에 패배를 인정을 하고 윤석열 후보를 축하하는 연설을 했습니다. 이건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렇게 격렬하게 경쟁을 하고 하더니 승부에 깔끔하게 승복하는 모양이었습니다. 이건 이재명에 대한 호불호를 떠나서 오랫동안 기억될 겁니다. 외국 기자들도 감탄했습니다. 한국의 민주주의가 뿌리를 내렸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보통 민주주의가 어중간한 나라에서는 그런 표차에 대해서는 반드시 불복하는 사람이 있고 시끄럽게 되는 게 보통인데 깔끔한 승복, 이게 어떻게 보면은 2022년 3월 9일의 진정한 승자는 한국의 민주주의다,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당선이 확정된 직후 저는 이런 거를 조갑제닷컴에 올렸습니다. 그래서 1년이 지나서 이걸 읽어보면서 그 당시에 느꼈던 감정, 그게 희망, 이게 과연 현실이 되었느냐 또는 실패했느냐 하는 것을 한번 채점을 해보려고 합니다. 1년 전에 썼던 거를 우선 읽어드리겠습니다. 요거는 그러니까 2022년 3월 10일 새벽에 쓴 겁니다. 역사의 큰 변화는 가끔 근소한 표차로 결정된다. 15만 표가 한국의 30년 진로를, 24만 표가 5천만 명의 운명을 결정하는 시기다. 근소한 표차로 결정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은 세계사적 사건이 될 것이다. 5년 전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되던 바로 그날 윤석열 시대가 열렸다. 천당과 지옥을 오고 간 24만 7천 표 차의 개표 드라마를 펼친 끝에 그의 혼자의 힘으로 좌익 운동권 정권으로부터 권력을 탈환하였다. 3월 9일 대선은 1963년 10월 15일 대선에서 박정희 의장이 15만 6천 표 차로 윤보선 후보를 이긴 것과 비견되는 국가 진로에 대한 국민적 결단이다. 표차는 비록 작아서나 1963년의 선택은 구정치인 주도의 명분론적 민주주의를 거부하고 그 뒤 30년간 이어진 군부 엘리트에 의한 부국 강병 노선을 결정하였다. 이번 윤석열 당선은 30년간 이어진 좌익 운동권 시대를 정리하고 한국을 다시 해양 문화권의 일원으로 복귀시킴으로써 1948년 이후 이어지고 있는 기적의 한국 드라마를 다시 서도록 만들 것으로 기대된다. 저는 이 대목에서 내가 정확하게 예언을 했구나,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우리의 기대를 버리지 않았구나 하는 느낌을 받습니다. 한국을 다시 해양 문화권의 일원으로 복귀시킴으로써 1948년 이후 이어지고 있는 기적의 한국 드라마를 다시 서도록 만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는데 이것은 어느 정도
상당히 충족되었습니다. 최근에 있었던 징용공 문제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결단이 바로 한미일 해양문화권의 협력 동맹 결속을 강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어서 읽겠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국가의 개입이 세계적 추세가 되어 터키, 헝가리 등 어중간한 민주국가들이 독재화되고 있는 가운데 그 유일하게 한국이 좌익 포퓰리즘을 거부, 자유민주 노선을 지켜냈다. 이승만이 뿌린 자유민주의 실을 윤석열이 거둔 셈인데 3월 9일의 진정한 승자는 윤석열이 거의 혼자의 힘으로 총 한 방 쏘지 않고 좌익으로부터 정권을 인수하게 만든 한국의 민주주의였다. 어떻습니까? 지난 1년을 가지고 한번 채점을 해보십시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이어서 읽겠습니다. 2022년 3월 10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이 확정된 직후에 쓴 글입니다. 나라의 운명이 거의 한 사람에 의하여 이렇게 바뀐 적은 일찍이 없었다. 막강한 좌익 선동 권력의 맛은 한 사람의 영웅적 투쟁으로 나라의 운명이 이렇게 역전된 적도 일찍이 없었다. 그런 점에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는 슈퍼스타, 슈퍼히어로이다. 국민이 따라주고 지켜주면은 이승만, 박정희급의 역사적 인물이 될 수 있다. 5년은 좀 짧지만 거의 혼자의 힘으로 그것도 1년 만에 대중정치인으로 변신, 정권을 교체하여 반공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켜냈다. 거의 혼자의 힘으로 극좌 운동권 정권의 선동과 공작을 견뎌냈다. 선거운동 기간 중 줄기차게 극좌 운동권 정권의 본질을 철진한 이념에 사로잡혀 끼리끼리 해먹고 국민 약탈하는 부패한 기득권 세력이라 폭로했다. 이 메시지를 국민들의 뇌리에 각인시킴으로써 3월 9일 선거를 김일성 악령 퇴치의 날로 만들었다. 거의 혼자의 힘으로 레닌주의자 조국을 몰락시켜 그가 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되는 것을 저지 공산화의 화근을 차단했다. 엄청난 인내심으로 그에게 적대적이었던 이준석, 홍준표, 유승민, 안철수를 차례로 포용, 애국 세력의 대동단계를 이루고 승리했다. 역대 자유진영 후보로서는 처음으로 안보와 이념 문제를 선거 쟁점으로 삼았다. 선제 타격론과 사드 추가 배치를 공약하고 김정은에게는 버르장머리를 고쳐주겠다. 시진핑에게는 상호 존중의 자세를 확실히 함으로써 종북, 종중 노선의 폐기를 분명히 하였다. 선거운동 기간 중 당대 최고의 연설가 성공적 대중정치인으로 변신하였다. 이승만, 김영삼, 김대중급의 대중적 인기가 그의 가장 큰 정치적 동력이 될 것이다. 거짓말 위선 쇼가 아니라 건전한 상식화, 소탈한 인간미로 대중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좋은 인성과 인상은 국민이 대통령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게 만들 것이다. 국민이 윤석열을 불러내고 키워주는 과정에서 일찍이 본 적이 없는 정치인이 등장한 것이다. 정권, 사법, 시민사회, 노조, 선동기관을 장악한 극좌 운동권으로부터 평화적으로 권력을 되찾아오는 것은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드물다. 여기에 5년의 치적을 보태면 그는 역사적 대인물이 될 것이다. 대충 읽어보니까 극찬을 했는데 지난 1년 동안 윤석열 대통령이 뭐 여러 가지 잘못한 점도 있고 법치는 성공했는데 정치는 참 잘못한다, 미숙하다, 인사도 좀 문제다. 정말 검사들을 좋아하는구나. 뭐 이런 세부적 비판은 있지만 전체적인 맥락에서 1년 전에 제가 희망했던 것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대단한 성공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채점을 한다면은 한 80점은 받아야 될 뿐입니다. 근데 지금 지지율은 40% 정도거든요. 그런데 어쩌겠습니까? 0.73%포인트 차이로 이겼다는 것은 이 종북 성향, 좌파 성향,
또는 이른바 진보 등등으로 불리는 이런 세력이 아주 뿌리가 강하게 있고, 민노총, 정교조, 민주당 같은 조직된 세력이 있고, MBC 같은 선동기관이 있으니까 앞으로도 이런 좌우 대결은 당분간 계속될 것이지만은 윤석열의 당선으로 이제는 종북 좌파 세력의 퇴조가 시작된 것은 틀림없다. 저는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법치를 세우는 데 성공한다면 아마도 이승만, 박정희급의 대통령이 될 수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여기는 단서가 있습니다. 법치에 성공해도 정치에 실패하면은 끝나버립니다. 그러니까 법치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정치에 성공해야 한다. 정치는 그 핵심이 국민들의 마음을 잡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인사입니다. 이 두 부분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과거에 너무 엘리트 코스만 밟아왔고, 그리고 사람을 잡아넣는 일이 주 임무인 검찰에 몸담았다는 것이 일반 서민들의 마음을 사로잡는데 장애 요소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1년 전 그 아슬아슬했던 순간에서 우리 국민들이 현명한 선택을 했다는 것을 새삼 깨닫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위대한 국민이고, 대한민국은 전후 70년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스토리를 지금도 써가고 있다. 전후 70년을 맞은 올해. 그러면 앞으로는 뭘 할 거냐? 자유통일이죠. 전후 70년, 이제는 자유통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